안녕하세요. 최신 특허TV의 김종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CNT 도전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CNT 도전제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재, 음극재에도 모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요. 연평균 40% 이상의 폭발적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도전제는 그 양극재와 음극재, 이 전기차 내부 소재 내에서 그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는 소재인데요. 기존의 양극재에서는 도전제가 그냥 탄소, 카본 블랙이 사용됐었는데 이거 대비해서 CNT, 탄소 나노튜브를 이렇게 바꾸니까 그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들면은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드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도전성도 10% 향상시키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도전제 사용량도 기존의 그 기존의 카본 블랙 대비해 가지고 5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도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도전제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양극 환물질도 더 많이 늘 수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거고요. 또 응급제에서는 그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해 가지고 안정성 문제를 이 CNT 도전제가 보완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실리콘 응급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팽창에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실리콘 응급제의 함량을 막 엄청나게 높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 그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충전할 때는 팽창하고 다시 충전이 방전될 때는 그게 축소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 겉의 모양이 이렇게 깨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입자 간의 그 전기적 접촉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팽창되는 걸 최대한 억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CNT 도전제가 적용된 것이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CNT 도전제가 사이사이에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실리콘과 탄소 복합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탄소 복합체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 실리콘의 그 팽창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된 방식이 바로 이 CNT 도전제가 적용된 방식인데, 요건데 이게 나노신 소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근데 이 양극재나 음극재에 그 첨가제로서 CNT 도전제를 넣는 것에 있어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기술, 균일하게 분산시켜야 되는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 균일하게 이렇게 분산시키지 못하면은 그 CNT 도전제의 그 물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밸류 체인 살펴보면은 이 양극재용 CNT와 음극재용 CNT가 있어요. 이 음극재용 CNT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양극재 CNT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에 를 분산시킨다고, 음극재 CNT 같은 경우에는 수기용매, 물 같은 용매에 분산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 물에서 분산시키는 기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기용매에서 분산시키는 기술이. 그러기 때문에 현재 나노신소재만 음극지연 CNT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 이 양극지연 CNT는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켄, LG화학 등등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노신소재의 CNT 관련된 그 특허들을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노신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 CNT 도전제를 둘 다 양산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이 예상된다는 그런 레포트들도 있고요. 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양극재 CNT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산하는 곳이 많지만, 음극재용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소재가 상용화한 건 유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 기반의 그 수기용매 분산시키는 그 기술이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나노신소재가 이 도전제, CNT 도전제와 관련된 특허를 최근에 이렇게 공개된 게 있어요. 22년도 5월에 공개된 게 있는데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고요. 그래서 먼저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CNT 도전제 관련 특허를 살펴볼 텐데요. 이 기존에는 요거 있죠. 요 음극재에서 그 CNT 도전제를 이렇게 분산시킬 때 그냥 음극재용 활물질, 음극용 활물질, 탄소 나노튜브, 바인더 등을 한 번에 혼합해가지고 제조했다고 해요. 이런 걸 만들 때요. 근데 이번에 나온 특허는 임금용 환물질을 탄소 나노튜브로 피복시켜서 먼저 이 과정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바인더 등과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응급용 환물질이 바로 실리콘계 화합물을 사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리콘계
응급제 관련된 그 CNT 도정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리콘 응급제를 피복시키는 기술은 이 실리콘 탄소 복합체를 막 둘러싸는 요것과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긴 해요. 이게 삼성 SDI에서 양산한 그런 방식인데 이 특허를 보면은 이렇게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응급용 활물질을 탄소 나노튜브 층이 이렇게 둘러싸 있는 거에서 응급용 활물질 그 실리콘을 제거한 이후에 이 현미금이 찍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를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는 걸 특징으로 하는 그런 특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그냥 분산되어 있는 게 특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이렇게 둘러싸는 걸 특징으로 하는 그런 특허가 나노 신소재에서 나왔다. 그래서 보다 실리콘의 팽창을 적극적으로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특허로 보여지거든요. 또 그리고 이 특허의 특징이 그 응급용 활물질을 피복하는 탄소 나노튜브 층이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벽이라고 하면은 이 실리콘 나노튜브가 하나의 벽만 이루어지는 걸 특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벽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요 그 기사를 좀 첨부했어요. 이게 이제 코본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이 쿠본 회장님 말씀으로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양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탄소 나노튜브를 뭐 다중벽, 여러 개의 벽인 것을 만들 때에는 대충 여러 개인 벽이 막 이렇게 두 겹, 세 겹, 네 겹짜리가 다 나와도 괜찮은데, 단일벽은 딱 하나의 그 벽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러시아의 옥시알이라는 회사, 한국의 코본이라는 회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회장님의 말씀이니까, 코본 회장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여튼간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단일벽은 만드는 게 아니라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특허를 보니까 나노 신소재에서 지금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양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또는 오중벽 이하의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응급용 그 CNT 도전제에 관련된 그런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노 신소재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음극제에 관련된 특허를 소개해드렸는데, 양극재 관련 CNT 도전제에 관련된 그 특허도 나왔어요. 이 특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 5월 10일에 그 공개된 특허인 거고요. 청구항 보면은 아까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양극 활물질을 탄소 나노튜브로 피복시킨 다음에 바인더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것도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와 오중벽 이하의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의 그 팽창을 억제시켜야 되니까 그 음극재 주변을 탄소 나노튜브로 이렇게 둘러싸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둘러싸야 될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 발명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기 저도도가 더 높아진대요. 이게 어쨌든 그 CNT 조전제가 활물질 사이의 그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하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더 좋은가 보다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죠. 이게 진짜 그런 건지. 그래서 도면을 봤더니 진짜로 이 양극 활물질을 이렇게 그 CNT 도전제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특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특허에서 실험 결과를 첨부를 했어요. 어떤 실험 결과냐면은 탄소 나노튜브를 피복시켜서 먼저 양극재에다가 피복시킨 다음에 그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 그 제조 공정과, 그 다음에 기존의 공정과 같이, 기존에는 이제 다 때려 박아서 그냥 섞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 탄소 나노튜브, 바인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때려 박아서 막 섞어 만든 그런 양극용 슬러리, 그런 양극용 슬러리를 제조한 그 비교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했다 이거예요. 이 비교해 보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양극재를 이렇게 CNT 도전제에 둘러싼 다음에 바인더랑 섞은 그 경우가 더 낮은 저항을 가진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저항이 낮으면 당연히 그 도전성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이 특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든 음극재든
이 CNT 도전제로 피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인더랑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 양극재 또는 음극재 그 슬러리를 만드는, 슬러리라고 하면은 그 원료, 양극재 음극재 원료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동박이라든지 알박에다가 이렇게 도핑시켜 가지고 양극이나 음극재를, 그 양극 음극을 만드는 건데, 여튼간에 그 원료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허가 나노신소조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동진세미캠이 있는데, 동진세미캠은 뭐 요즘에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죠. 근데 이 회사가 CNT 도전제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기사를 보면 이게 5월 19일에 나온 기사인데, 노스볼트를 향해서 그 공급하는 그런 CNT 도전제랑 그리고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특허가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올해 1월에 공개된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그 전극용 슬러리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는 특허가 있어가지고 좀 봤는데, 이 특허는 탄소 나노튜브를 어떻게 잘 분산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NT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그래요. 이거를 잘,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잘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분산시켜야지만 그 CNT의 물성이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특허 같은 거는 탄소 나노튜브를 분산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탄소 나노튜브를 그 양극재에다가 적용할 때 기존에는 카본 블랙만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그 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선형의 카본 나노튜브로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가 앞으로 유망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의 탄소 나노튜브와 이 저명의 탄소재를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동시에 활용한 그 양극 그 슬러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청구항을 보면은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청구항이니까 좀 추후에 어떻게 등록될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간단히 살펴보면은 선형의 탄소재와 저명의 탄소재, 선형이라고 하면은 이 탄소 나노튜브, 저명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블랙, 이거를 동시에 활용하는 그 도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특허의 특징이 이 입도 분포를 측정해서 입도 분포의 평균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끔 하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드리면, 슬러리에 들어가는 그 탄소 도전제를 크기를 측정했더니 크기의 그 평균적인 그 곳이, 지름의 평균적인 곳이겠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쪽에 있는 그 이 정도 크기의 도전제가 많고, 또 이 정도 크기의 도전제가 많게끔 형성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그 분포가 나타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입도라고 그러면은 그 알갱이 하나하나의 그 지름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게 저명의 그 기존의 탄소 블랙, 카본 블랙의 그 도전제 들어가고, 탄소 나노튜브 선형 도전제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피크 값이, 하나의 피크 값은 그 저명 도전제의 그 평균 그 지름값이고, 또 다른 피크 값은 선형 도전제의 평균 지름값이다. 그래서 가지고 이거의 크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각각의 실시애들을 이렇게 실험해서 각각의 피크 값들의 입도 범위, 그러니까 지름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탄소 나노튜브의 지름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이런 저명의 카본 블랙의 지름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이거 두 가지 이렇게 다 넣었을 때 그때 탄소 나노튜브의 그 분산이 잘 되더라. 그 분산을 잘 되기 위해서 이것들의 지름의 범위를 설정해 놨다. 이런 특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CNT 조전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게 분산 기술인데, 그 분산 기술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각각의 그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이 저명의 카본 블랙의 지름을 조정함으로써 분산 좀 더 잘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에 예상되는 CNT 도전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신 특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